안녕하세요. 11월 7일 날, 토요일 날, 야크시바 건강, 건강인문학 뮤직 토크 콘서트가 있어요. 거기 제 사진 보이시죠? 제가 초대 오라는 말은 못하겠고요. 무료고 익산 예술의 전당 대극장 11월 7일 오후 7시 외우기는 좋네요. 11월 7일 오후 7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만나서 리허설 다 같이 만나서 리허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요새는. 그러니까 따로따로 자기 리허설 한 그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라는 영상을 찍어서 이제 여기 감독이 다 모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연 그 정해진 3분 내에 그 이야기를 하는지 그 연습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어, 개그맨 지휘자 있잖아요. 김현철 씨, 김현철 단장이라고 요즘에 부르죠. 이분이 옵니다. 특별 게스트로. 그래서 이분 초대하는 비용을 제가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네. 그것도 할인해가지고. 그래서 쭉쭉쭉 이렇게 있는데, 제가 어, 아무튼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따로 뽑아서 유튜브에 올리긴 할 건데, 좀, 제 강연을 다닐 때도 제가 사실은 미리 강연 시나리오를 안 짜거든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느껴지는 대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본이나 시나리오가 있는 스타일 진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데, 해야 된다고 하니까, 보내달라고 하니까 좀 해야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사회자가 쭉 이제 시나리오는 대충 이래요. 야크시바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번 야크시바는 그 호르몬에 관련된 거거든요. 호르몬. 뭐 세로토닌, 엔돌핀, 도파민 등등등 해서 이제 약사님이 쭉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저는 그 호르몬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멘트가 대표적인 호르몬인 그 도파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힘든 시절 이혼하고 파산하고 힘들었을 때 어, 정말 하루 밥 세끼 먹는 것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때 어떻게 희망을 안고 그 도파민을 두뇌 속에서 유지를 했는가 하는. 근데 뭐 그쵸, 좀 다른 호르몬이 많았겠죠. 좀 때로는 우울하기도 했겠지만 그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도파민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것. 그렇게 그 희망을 도파민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다시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게끔 회복되기까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자, 첫째. 자, 돈이 없어요. 경제가, 내가 가난해졌어요. 그러면 도파민 유지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돈을 벌 때 몸을 움직이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근육을 써야만이 도파민이 더 많이 나오고, 근육의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 자살할 것만 같은 그런 어떤 우울감이 왔을 때 몸을 쓰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몸을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게 여러 가지 심리적인 치유 효과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마음이 힘든 것보다 몸이 힘든 것을 경험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그래야만이 정말 어떤 절대 빈곤 속에서 몸이 힘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연민이라든가 그런 어떤 자비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저도 힘들게 노동을 하고 농사도 짓고 못 심는 것도 도와주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가난한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땀을 흘리고
이제 돈을 못 받고 밥 한 끼만 얻어먹을 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 그 노동이 제 도파민을 유지시켜줬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책을 읽을 때 반복적으로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자기가 뭐라도 발전해 간다는 느낌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 지식을 쌓아가든지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든지 아니면 운동을 해서 정말 근육이 더 커지든지 튼튼해지든지 배가 들어간다거나 뭐 하든지 음, 바로 그런 느낌에서 도파민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매일 어느 정도 책을 읽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계속 이제 아무리 망했어도 제가 미리 사둔 책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상의 계획을 잘게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쪼개다 보면은 계획을 작게 세우면 성취의 그 경험이 많아지는 거죠. 성취의 경험이. 성공 경험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소소한 일상 계획을 잘게 세우고 막 그걸 적는 거예요. 오늘은 텃밭에 거름을 줘야지, 풀을 뽑아야지, 씨를 뿌려야지, 뭐 등등등.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만 하지 말고 자기 계획을 적는 거죠. 오늘은 뭐를 스케치를 해봐야지, 뭐 이러면서. 오늘은 뭐 만보를 걸어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걸어야지 하지 말고 그것을 스케줄표로 작성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씩 내가 오늘 세운 계획을 다 했구나. 오늘 내가 세운 계획을 다 했구나. 그러니까 어려운 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삶이 힘들수록 좀 더 쉽게 성취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면서 그 시간을 견디다 보면은 그 작은 성취의 습관들이 결국에는 큰 성취의 습관으로 점점점 변해가는 것이죠. 눈덩이가 늘듯이.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제가 3분 시간 내에서 할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 어, 힘들 때, 삶이 힘들어졌을 때 노동을 통해서 도파민을 유지했고, 특별히 자기가 세상에서 인정 못 받고 나가서 뭐 할 일도 없을 때는 소소한 작은 계획을 세우면서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면서 작은 성공 경험들을 계속해서 유지시켰다라는 것.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힘든 시절을 견딜 수가 있었고, 특히 요즘에 이제 이 코로나처럼 어디 나가지 못할 때는 집안에서든 자기 혼자 놀든 뭘 하든 그런 작은 소소한 일상의 계획들을 세워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두 번째 리허설은 제가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 봐요.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자, 저는 현대인들에게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글쎄요. 일단은 햇볕을 쬐면서 산책을 하면서 뭔가 예쁜 꽃을 보면서 이게 가장 좋겠지만 이게 도시에 살면서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꽃의 디테일을 볼 시간보다는 어, 그 시간이 있으면 더 좋아요. 식물을 가꿔서. 근데 그런 게 안 되면 퇴근 시간에 이제 도시에서는 미술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림 감상을 하면서 또 자기가 직접 그림을 그러니까 예체능, 그러니까 음악이나 미술들. 그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좀 더 섬세한 것을 다룰 때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무슨 햇빛을 쬐이고 산책할 때도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어, 그렇게 도시에서 뭔가 어, 정말 아름다운 것들, 작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예쁜 것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사실 또 뭐냐면은 미술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음악 공부 같은 경우에는 귀명창이 돼가는 것, 잘 듣는 귀가 돼가는 것, 잘 감상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왜 현대미술은 이따위인데 사람들이 현대미술을 좋아할까 이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이렇게 어, 낙서 같은 그림도 있고 한데 근데 그런 걸 또 이해하려면 또 미술사를 이해를 해야 되고 하는 그래서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눈에 보이는 게 더 디테일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세로토닌이 늘어날 수 있고 옥시토신 같은 경우에는 어,
스킨십이라든가 관계에서 우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돌멩이 하나를 우리가 반려견이 있다면 반려석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돌 위에다 붙이는 풍란 같은 거. 그러니까 식물이나 광물질조차도 친구가 될 수 있고, 광물질은 이렇게 만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돌을. 뭐 호두 같은 것도 이렇게 호두를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만진다면은 그 또한 하나의 옥시토신의 옥시토신을 좀 이렇게 대리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그렇게 스킨십을 한다면 좋겠지만은 그런 게 좀 드문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동물이라던가 식물, 그리고 광물, 그리고 이런 어떤 씨앗, 열매들과의 교감과 터치, 이런 것을 통해서 어, 그 혼혈족, 혼영족이 많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또 자기 자신을 만지는 것도 역시 그 옥시토신에 자기를 쓰다듬어 주는 것, 이런 것도 옥시토신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아, 이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또 혼자 있는 게 더 시간이 길어지는 시대다 보니까 이런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진짜 콘서트 할 때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싶진 않아서 내가 어떤 내용을 얘기할 것인가만 지금 리허설을 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제가 지금 그 팀한테 보내줘야 되거든.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법. 뇌과학적 처방. 스트레스 관리법.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음, 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스트레스 관리법에서는 한 세 사람 정도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맨 먼저는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아들러의 심리학에 관한 것이죠. 네, 아들러 심리학 얘기했었는데, 좀 평범해질 용기라는 것, 그리고 또 자기 개성을 찾아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 이제 그러다 보면 자기 개성을 드러내다 보면 당연히 잘 안 맞고 자기가 미움을 받게 되기도 하죠. 음, 이제 아무튼 미움받을 용기와 평범해질 용기, 그 두 가지 용기가 일단은 먼저 기본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디팍 초프라라는 사람을 얘기하고 싶은데, 디팍 초프라는 PNEI라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그 강의를 많이 하죠. 사이코 뉴로 엔도 이뮤널러지라는 것의 줄임말 PNEI, 정신신경 내분비 면역학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뇌신경을 변화시키고, 뇌신경이 호르몬을 변화를 시켜서 우리 어, 그러니까 내분비계가 변화가 되고, 내분비계가 변하면서 면역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뮤널러지, 이뮨 시스템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PNEI, 정신신경 내분비 면역학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 운동도 좋고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햇볕을 쬐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보고 그림을 감상하고 음악을 듣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뇌신경하고 내분비하고 면역력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의사가 바로 디팍 초프라죠. 제가 예전에 뭐 아무튼 사람을 늙지 않는다 뭐 이런 책들을 대학교 때 읽었던 바로 그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그 믿음, 즉 내가 마음 먹는 거에 따라서 어, 나의 두뇌와 호르몬과 면역력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이렇게 들어봐야죠. 그러면 그게 믿음이 생기면서 또 어떤 플라시보 효과가 더 증폭하게 되면서 정말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뭐 거기까지 나가면 안 되겠지만 지금 시간이 이게 아무튼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워낙에 큽니다. 마음의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들러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딥박 초프라 세 번째는 브루스 립턴이라는 사람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PNEI에서 정신이 우리가 마음 먹기가 뇌신경을 바꾸고 뇌신경이 내분비를 바꾸고 내분비가 면역 시스템을 바꾼다. 그런데 이 과정이 계속 이 과정이 계속되다 보면은 DNA가 바뀐다라고 주장하는 게 브루스 립턴이에요. 우리 세포가 바뀌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 이게 어떤 자기 스트레스가 길게 갈 수밖에 없는 거라면은 정말 그 스트레스에 대한 마음의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단기 스트레스 뭔가 곤란한 일이라든가 어떤 무서운 일이 생겼을 때는 굉장히 강한 용기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용기를 내야 되고 관점을 바꾸려면은 첫째 심리학적인 어, 마음 고쳐먹기가 그것이 먼저 시작인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DNA까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제가 알고 있는 뇌과학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어쨌건 이 영상을 보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넘어가시고 제가 좀 실전에 강한 거 아시죠? 실전. 연습보다 실전. 예. 제가 강의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좀 곤란한 질문이 온다거나 했을 때 정말로 이것이 내 두뇌에서 나오는 대답인지 몸에서 나오는 대답인지 어떤 영감에 의한 것인지 정말 헷갈릴 때가 많아요. 정말 그걸 영감, 아름기 또는 무당들이 얘기하면 공수받는다 또는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성령이 임했다 뭐 이런 거 있죠. 설교할 때 그런 느낌 많이 옵니다. 저 혼자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참 많이 들거든요. 신과 함께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강의하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겁니다. 제 그림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게 그냥 제 추측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그 말이 저에게 이렇게 임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미래가 정말 펼쳐진 것 같은 느낌이 이제 그렇거든요. 아무튼 나는 이것을 리허설로 받아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난 세계를 딱딱딱 끊어서 연극하듯이 리허설을 해서 줄 수는 없다라는 걸 지금 선언을 하고 이것으로 리허설로 인정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